예수회에 새 사제 5명이 탄생했습니다. 손이송주교는 선배 사제들을 닮아 하느님과 이웃에 투신하는 사제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캄보디아에 있는 무료진료소 코미소 메디컬 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의료 봉사는 물론이고 의료 자문과 직원 교육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의정부 교구 염동국 신부가 성모 마리아의 시선으로 바라본 십자가의 길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구 김승구 신부의 유화전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목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예수회에 새 사제 5명이 탄생했습니다. 사제 서품식을 주례한 손희송 주교는 선배 사제들을 닮아 하느님과 이웃에 투신하는 사제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엔 촛불을, 한 손엔 제의를 든 부제들이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 성당으로 입당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했듯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하느님께 자신의 삶을 봉헌하는 부제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는 이들에게 안수를 베풀고 이어 선배 사제들도 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습니다. 명동대 성당 재단은 어느새 새 사제를 위해 기도하는 선배들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회 한국관구에 새 사제들이 탄생하는 순간 새 사제 가족들과 신자들은 우레와 같은 축하의 박수로 화답합니다. 이날 주님의 부르심에 힘차게 응답해 새 사제가 된 이들은 모두 5명. 노현우 부제와 이인재 부제, 김정현 부제, 황대기 부제, 지형규 부제가 목자로서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새 사제들은 무엇보다 신자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겸손한 사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제로서 살 수 있고 또 신자들을 위로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제 소품 성구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들인데 저도 하느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사제가 되고 싶어서 소품 성구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서품식을 주례한 손주교는 알프레드 델프 신부, 복자 루페르트 마이어 신부, 칼 라너 신부 등 예수회 출신의 걸출한 사제들을 언급했습니다. 델프 신부님처럼 하느님께 깨지지 않는 신앙과 흔들림 없는 경배를 드리는 참된 사제, 복자 루페르트 마이어 신부님을 닮아서 하느님과 이웃을 위한 투신과 단호함에 온유함을 겸비한 사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제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된 5명의 신부들. 예수회 한국관구장 김용수 신부는 새 사제들에게 무엇보다 신자들을 잘 섬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수의 안에서 양성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사제로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리고 섬겨야 하는 신자분들께서 여러분들을 양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양성해 주실 신자분들을 더욱더 겸손하게 섬기시길 바랍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코로나19로 인류가 활동을 멈춘 동안 생태계가 회복됐다는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도시 인근 바다엔 고래가 돌아오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인간의 활동이 줄면서 생태계가 살아난 것을 재야생화라고 합니다. 최근엔 도심에서 재야생화를 시도하는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장현민 기자입니다. 아일랜드의 수도 더블린에 위치한 도로 화단의 모습입니다. 대도시의 화단들이 보통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식물들이 무성하게 늘어져 있습니다. 도시 내 녹지 공간에서 잔디 깎기와 제초질 사용을 줄였기 때문입니다. 자연 스스로의 활력을 되살려 생태계를 되살리는 재야생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프로젝트입니다. 재야생화는 인위적 개입을 최소화해 생태계가 움직이는 활력을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최근은 유럽을 중심으로 생태보호 지역은 물론 도심 속의 재야생화 역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사나 생명다양성재단 사무국장은 특정 생물종 복원 등의 특별한 목표가 정해지는 게 아니라 복원 과정 그 자체가 재야생화의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옛날에 이랬으니까 딱 차단하고 더 이상 다른 미래 훼손을 막는데 방점을 뒀기 때문에 과거를 쳐다봤다고 볼 수가 있겠죠. 리와일드는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다시 어떤 앞으로 나아가자는 겁니다.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재야생화의 모범 사례로 꼽힙니다. 엘크 등 초식 동물들의 과도한 번성으로 생태계 붕괴 위기에 직면했던 옐로스톤은
포식자인 늑대 복원 사업에 돌입합니다. 인위적인 개체수 조절 없이 자연스럽게 생태계의 균형을 되살리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그 결과 초식동물의 개체수가 조절된 것은 물론 조류와 식물도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늑대가 생기면 새들한테 좋아져요. 왜냐하면 그 새들의 둥지를 침범하는 중소육식동물이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아주 다양한 효과가 발생해서 마치 그 물결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 같은 효과. 김사나 사무국장은 제야생화가 성공하려면 우선 우리 안의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야생화가 초래하는 불편을 인내하고 극복하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게 김 사무국장의 주장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하나의 어떤 메시지는 내 안의 야생이 결국엔 세상의 이 야생을 일깨운다. 그리고 1개월 정도가 아니라 존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도시화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와 자연의 충돌. 제야생화는 생물종 파괴의 시대에 공존을 위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가 캄보디아에서 운영하는 무료진료소 코미소 메디컬 센터가 의료선교의 장으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이 의료봉사는 물론 교육과 자문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도재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엔이 지정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캄보디아. 2021년 기준 캄보디아의 1인당 GDP는 1,730달러에 불과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소외계층은 실업과 빈곤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외방선교회는 2012년부터 무료 진료소인 코미소 메디컬 센터를 통해 질병으로 고통받는 소외계층에게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외곽에 위치한 코미소 메디컬 센터.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자동차로 20여 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는 2020년 말 공사를 시작해 올해 1월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 신축에는 학교법인 가톨릭 학원사나 피스메이커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는 진료동과 숙소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료동은 일반 진료실과 치과, 수술실, 입원실, 약국, 사무공간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숙소동은 의료봉사단이나 방문객을 위한 공간입니다. 한국외방선교회 김지훈 신부와 이성규 신부, 현지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20여 명. 인근 주민이 대부분이지만 수도회에서 환자들을 데려오거나 멀리서 찾아오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는 현재 병을 진단하고 약을 처방해주는 정도로만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진료를 하기에는 의료진이나 의료장비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지난달 25일 코미소 메디컬 센터와 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산하 부속 병원들이 코미소 메디컬 센터 의료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미소 메디컬 센터 직원 교육과 의료 자문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이화성 원장은 코미소 메디컬 센터가 가톨릭 중앙의료원 해외 의료 지원 활동의 거점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센터와의 업무 협약은 우리 가톨릭 중앙의료원에게도 더 나아가 가톨릭 의료 선교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이자 전환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피스메이커스는 이번 업무 협약에서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코미소 메디컬 센터를 잇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 우리 의료원장님 처음 오셨는데 아직은 작은 병원이잖아요. 우리 중앙의료원에서 구성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할 텐데 아주 앞으로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먼저 감사드립니다. 코미소 메디컬 센터 소장 김지훈 신부는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피스메이커스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이 특별해 보이진 않아 보이지만 감사의 마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시작입니다. 지금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톨릭 중앙의료원과 코미소 메디컬 센터의 업무 협약은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캄보디아 소외계층에게 희망의 빛이 될 전망입니다. CPBC 도재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길을 걸을 때 어머니인 성모 마리아의 마음과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염동국 신부가 성모 마리아의 시선으로 본 십자가의 길 작품전을 열고 있습니다. 또 김승구 신부의 유화전도 한창입니다. 이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작품 한가운데 발자국이 선명합니다. 발자국뿐만 아니라 고통을 짐작케 하는 손자국도 눈에 띕니다. 염동국 신부의 작품 흔적 십자가의 길에는 예수님이 걸은 십자가의 길에 따라 나선 성모님의 발자국과 고통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십자가의 길 하면 의례, 벽에 걸려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걸은 길을 성모님과 함께 걷도록 작품을 설치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십자가의 길도 독특합니다. 넘어지고 채찍질을 당하면서 키레네 사람 시몬의 도움을 받고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땀을 닦으셨던 예수님의 고통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고 그래서 그 흔적을 찾아가는 건데 근데 흔적을 찾다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잘 따라가 봤더니 예수님 발자국이 아닌 거예요. 엄마 발자국. 작고 조그마한 엄마 발자국. 그래서 십자가의 길에서 그렇게 깨닫는 거죠. 아, 어머니가 함께 계셨구나. 성모님과 함께 걷는 십자가의 길은 오는 18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다른 전시실에선 김승구 신부의 개인전이 한창입니다. 보신이 좋았다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주제로 하는 전시회답게 아름답고 고요한 자연 풍경으로 하여금 보는 이들을 경이로움으로 이끌어줍니다.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자연. 메마른 땅을 적시는 빗물과 드넓고 끝을 알 수 없는 밤하늘과 우주, 아침에 떠오르는 해와 같은 모든 자연 만물을 담은 김 신부의 그림은 하느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게 이끌어줍니다. 평소 자연을 유난히 좋아해 매일 산에 오른다는 김 신부는 하느님이 지으신 자연의 무한함 속에서 나는 한 줌의 불과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유 없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듯 그림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전시회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CPBC 이힘입니다. 새로운 성가 발굴과 찬양 사도의 등용문인 CPBC 창작성가제 제21회 창작성가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이 오는 20일까지 제21회 CPBC 창작성가제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보컬 부문이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창작곡이 없어도 노래로 주님을 찬미하고 싶은 개인이나 팀은 보컬 부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창작곡 부문은 보컬이 없는 창작곡으로 주님을 찬미하고 신앙을 표현한 창작성가라면 장르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컬과 창작곡 부문은 보컬과 창작곡을 함께 지원하려는 개인이나 팀이 대상입니다. 자세한 참가 방법은 CPBC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1차 예선 합격자는 이달 말에 발표되며 다음 달 초 실현 심사와 3차 예선 등을 거쳐 11월 말 생방송 중에 우승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